이 여성의 이름은 이토 카나. 홋카이도 무로란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밑에 남동생이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무척 좋았기에 아버지에게 같은 디자인의 커플 팔찌를 선물하는 등 가족관계도 무척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4월경 그녀는 단기 대학을 졸업한 후 삿포로시 아츠베츠쿠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남성 A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 201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지며 두 사람은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말싸움이 시작되면 카나 씨는 종종 혼자 있고 싶다며 집 밖으로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스트레스를 친구에게 털어놓곤 했는데요. 당시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에 관해 꽤 고민이 많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결혼을 한 달 앞둔 2014년 5월 3일 카나 씨는 퇴근 후 약 혼자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고 5월 4일 밤 0시 26분 그녀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내일 몇 시였더라? 그녀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다음날 친구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줄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녀가 이 메시지를 보냈을 즈음 약혼자와 가사분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한창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그녀는 0시 40분 무렵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혼자 A씨는 이런 늦은 시간에 바깥은 위험하다며 그녀를 따라가 말렸고 이 모습은 맨션의 CCTV에도 녹화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A씨의 만류에도 카나 씨는 그를 뿌리치고 밖으로 향했고 A씨는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A씨가 목격한 카나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0시 47분 카나 씨는 친구에게 다시금 메시지를 보냅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집을 뛰쳐나왔어. 그리고 3분 뒤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머리가 뜨거워졌을 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때 메시지를 보내며 걷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근처 편의점 CCTV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바깥이 너무 추워서 나온 걸 후회한다는 등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던 그녀는 갑자기 0시 56분의 답변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도 카나 씨는 답변은커녕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약 4분 후인 새벽 1시 무렵 약혼자인 A씨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온 것인데요. A씨는 급히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 카나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살려줘. 경찰 좀 불러줘. A씨에 따르면 당시 카나 씨는 무척 겁먹은 듯한 목소리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는 지금 어디냐고 거듭 물었지만 카나 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이내 전화기 너머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카나 씨에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A씨는 전화기를 들고 건물 1층으로 내려왔지만 이내 전화는 끊어졌다고 하네요. 걱정이 된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A씨가 카나 씨의 휴대전화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려달라, 경찰을 불러달라는 말은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카나 씨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이날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그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기에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찰견을 동원해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추적에 나선 경찰견들은 수풀 등이 있는 녹지의 북쪽 부근에서 멈춰섰기에 경찰은 카나 씨가 이 부근에서 자동차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원 160명을 동원 자택 근처를 쥐잡듯이 뒤졌지만 카나 씨는커녕 유류품 등 증거가 될 만한 단서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실종으로부터 3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5월 28일 오후 4시경 카나 씨의 집 주변에 살던 한 지역 주민은 평소처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민은 집에서 약 700m가량 떨어진 잡목림 부근을 지나던 도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주민이 발견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카나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카나 씨는 발견 당시 속옷 차림에 오직 양말만을 신고 있었고 시신의 대부분은 낙엽으로 덮여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장소는 그간 경찰이 총 4번에 걸쳐 이미 수색을 끝마친 지역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한 후 경찰 수색이 끝난 뒤 옮겼을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현장에는 외부에서 시신을 운반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데다 시신과 낙엽의 상태로 볼 때 같은 현장에 장기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면 그녀는 1번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2번은 피해자의 자택, 3번은 피해자가 편의점 CCTV에 찍힌 장소라고 하는데요. 시신에는 약혼 반지나 목걸이, 팔찌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금전 목적의 범행이 아니며 범인이 시신의 발견을 늦추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밝혀졌고 이에 경찰은 6월 1일 수사본부를 설치,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선 그녀의 약혼자 A가 용의선상에 올라 면밀한 수사를 받았지만 A의 자동차나 방에선 혈액 반응이 전혀 없었기에 그가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수사는 진전 없이 시간만이 흘렀고 그해 여름 한 인물이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시신 발견 당시 경찰은 카나 씨가 발견된 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DNA를 채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건 때문에 체포된 한 남성의 DNA가 시신 발견 현장에서 채취한 신원 미상의 DNA와 일부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남성은 니시키노 마사유키라는 인물로 그는 사이타마현의 한 가정집에서 절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5월 27일엔 MN18이라는 불법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약물 검사를 위해 채취한 그의 DNA가 카나시 사건의 것과 일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9월 23일 퇴근하던 니시키노에게 접근, 임의 동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니시키노는 여기서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동차 엑셀을 밟아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것이죠. 눈앞에서 용의자를 놓친 경찰은 서둘러 그의 뒤를 밟았지만 경찰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동차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자동차가 발견된 곳은 오타루 시의 한 항만 선착장으로 자동차 내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그의 차에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카나 씨가 입고 있었던 코트의 단추였죠. DNA 일치와 더불어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되었다 보니 경찰은 카나 씨 살인사건의 범인이 니시키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이로부터 2주일 후인 10월 6일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삿포로시 근교의 니키초의 한 다리에서 니시키노가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이죠. 발견 당시 주변에 유서는 없었으며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한 탓에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어 사건의 진상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경찰이 주변을 사회에 걸쳐 수색했음에도 정작 3주간 같은 곳에 방치된 시신은 발견하지 못한 점, 게다가 눈앞에서 용의자가 자동차로 도망치도록 두었던 점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경찰의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또한 니시키노와 카나 씨는 사건 직전까지도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기에 니시키노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